노동계 입장은 어떤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 때 한번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투명성에 이어서 건설 노조, 특히나 아까 표현 중에 건폭 수사단 이런 표현 생소한 좀 말도 등장을 했고요. 한마디로 노조의 불법 행위 엄단을 고리로 개혁의 시급성 또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입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입찰 비리, 저가 경쟁, 거기에 중대재해로 인한 끊이지 않는 사망과 사고, 이것들을 근절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과 맺은 단체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네. 불법이라고 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이 있으면 적법한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아, 하지만 네.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거기에 원래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광주의 한 법원에서는 이 건설의 원래비가 임금 성격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좀 몰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개선하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또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또 사측이 지목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시지만 지금 과도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지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일 뭐 계속해서 뭐 어제는 군포, 그제는 어디 하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경찰들이 이제 압수수색들을 좀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갖고 나오는 영장들을 보면 실제로는 뭐 사용자들이 하는 일방적인 신고 내용을 전제로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다시 포장하고 감싸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바로 회계 장부 공개 문제인데 이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의 출발점,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실제로 좀 예산을 지원은 얼마를 받는지, 조합비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취재 영역으로 좀 돌리기로 하고 지금 보면 정부의 어떤 이런 방침 실제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있다면 회계 투명성 강화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YTN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네. 민주노총에 오셔서 회계장부 열람하고 음. 싶다라고 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들이 다 촬영들을 해가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네. 결산 상황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에 음. 대해서 질문받고 이의제기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은 그 어느 조직, 어느 단체보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민노총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과정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저희는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노조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 회계 결산에 대한 그 규정이 있고 네. 저희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래서 연 2회 회계 감사를 약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네. 그것들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자료 네. 비치를 한 3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예.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지만 5년치의 회계 자료를 비치 보존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이나 이것들을 요청하시면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정부나 여당은 외부 감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정부패가 의심되거나 뭐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걸 다시 공개하는 창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행 법에는 예.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임의로
회계 자료, 노동자 회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음. 고용노동부가 네. 그것을 넘어서는 월권행위 위법 행위를 한 것이고요. 음.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이 고소 고발되거나 하면 네. 행정관청은 음.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적시해서 10일 전에 노동조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네. 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음. 노조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그런 요구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를 삼으려면 불법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인 거예요. 덧붙여 좀 시간이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노조의 어떤 이를테면 비협조에 정부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지원금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함께 포함드려 질문 드리면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요. 예. 그 민주노총 대상 사업장이 61개입니다. 그중에 60개의 대상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법에 근거해서 보고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법을 저희가 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니 세액공제를 음. 없애겠다 내지는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네.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ILO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97년도에 노조법이 개정될 때 이전에는 행정관청이 조사 열람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97년도 개정된 이후에는 그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네. 또 하나 보조금과 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노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 위탁 과정에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모든 지출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그것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지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그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 허위 주장입니다. 네, 짧게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정식 장관이 노조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혹은 선의 어떤 개념으로 대우를 받아서 정부의 책무가 소홀한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한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안 끝이다고 하셨는데 노사정 대화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예. 어쨌든 노동자하고 사용자는 입장이 항상 첨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네.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사용자 편에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노동자와 정부 간, 노정 간의 신뢰 회복,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그 기능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회적 대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노정 간의 대립과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